내과의 김일봉 원장님이십니다. 1978년도에 경북의대 졸업하셨고요. 1988년도에 김일봉 내과의원 개원하시고 지금까지 오고 계십니다. 사실 저기 교육에 워낙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교과서도 쓰시고 그 다음에 소모임도 만들어서 많이 활동해 주시는 데다가 이런 자료, DVD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셔가지고 교육에 워낙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좋은 강연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외과 의사가 꼭 알아야 될 산부인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자리를 초청하는 우리 대한 외과종합학회 회장님, 그리고 과분한 소개를 해준 조항조 교수님,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박예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받은 제목은 외과의사가 알아야 할 산부인과 질환의 총파진단이죠. 사실은 외과의사뿐 아니고 제 임상이 내과,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질환 중에서 부인과 질환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인과 의사가 아닌 선생님들이 부인과 질환에 접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사실은 부인과 질환인지 모르죠. 배가 아프니까 내과에 오고 외과에 옵니다. 그런데 부인과 질환 중에서 아주 이머전시한 질환이 있습니다. 응급질.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환자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받거나 때로는 민행사 이런 데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산이들은 특히 여자가 배가 아플 때는 꼭 산부인과 질환에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의과대학교 할 때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첫 시간에 하는 말은 여자가 배가 아파 오면 무조건 그 여자가 처녀든지 과부든지 아무 관계없다. 무조건 여자가 배 아파 오면 임신을 생각하고, 임신을 생각하면 반드시 엑토픽 프레그넌시를 생각해라. 특히 NMP나 PMP 같은 거, 섹슈얼 인터코스 같은 히스토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전부 다 여자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래서 종합 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금년 1월부터 부인과 초음파가 보험화되었습니다. 모르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부인과 초음파에서 트랜스압도미널, 트랜스베자날이 있는데 두 개 다 또 보험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과나 외과 선생님들, 부인과 아닌 선생님들도 그냥 트랜스압도미널 초음파로서 복부 초음파를 하면 수가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르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 수가도 괜찮고 또 트랜스압도미널 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외과나 내과 선생님들이 산부인과 초음파할 때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 질환이 부인과로 빨리 보내야 될 질환인지 내가 홀딩할 질환인지 그것만 판별하면 우리가 할 역할은 다 끝납니다. 나머지 역할은 부인과 선생님들이 맡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급유 필수 영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영상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자궁의 종 스캔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트랜스압도미널 할 때는 반드시 유리너리 브레드를 필링 시켜야 됩니다. 방광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유트러스가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아주 아픈 환자가 이머전시 할 때는 브레드 필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 그렇게 중하지 않으면 유리너리 브레드를 필링해가 자궁의 장축을 이렇게 종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궁의 행 스캔을 합니다. 행 스캔을 해서 두 메저먼트를 재야 됩니다. 길이를 재야 되죠. 그 다음에 오바리를 봅니다. 오바리를 볼 때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오버라이트 스캐너가 라이트 오바리, 레프트 오바리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여성 생식기에 이거는 생리식염수를 주입해가 보는 엔도메트리움을 보는 영상인데 이거는 저희들하고 관계없는 부인과 영역이 되겠습니다. 판독지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환자는 2일 전부터 발생한 38살짜리 여성의 하복부 통증입니다. 자궁의 종스캔, 행스캔하고
오바리를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이 체크할 부분은 간단합니다. 자궁이 안티프렉션 했느냐, 리트로프렉션이냐, 자궁의 길이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자궁에 종괴가 있느냐 없느냐, 마이오마라든지 아데노마이오마시스가 있는지 그거 측정하고, 내막의 두께를 측정하고, 내막에 이상 종괴가 있는지 측정하고, 그 다음에 구속기죠. 자궁 구속기, 이쪽에서 아데넥산 메스가 있는지 그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더글라스 포치에 플루이드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요 체크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상 속에는 안티프렉션 있고 나머지 이상 없고 플루이드가 이렇게 좀 보여 있습니다. 플루이드가 보여 있죠. 그리고 이것은 환자는 이 오비레이션이 그 펠빅 캐비티 플루이드가 오비레이션 됐습니다. 엔도메트리움을 보면 내란기, 분비기 자궁 내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면 스캔 방법은 경복고 스캔은 브레드를 필링해서 유트러스를 관찰하고 오바리를 관찰해서 오바리안 폴리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골반통, 우리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외과 선생님한테 오는 환자들은 배가 아파서 오는 환자가 대부분 있죠. menstrual irregularity라든지 이런 종괴가 만져진다면 우리 외과 선생님한테 오지 않습니다. 부인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것은 전부 다 통증하게 됩니다. 급성 골반통, 만성 골반통인데 급성 골반통이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토픽 프레그넌시라든지 PID라든지 오바리안 시스트 럽처라든지 오바리안 메스의 토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궁 내막증, 엔도메트리움의 그래서 엔도메트리오마라든지 그 다음에 자궁 건정이나 난소 종양의 급성 변성이나 파열, 요 머리에 6가지 질환만 이어가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환자가 오면 이런 병 중에서 무엇이 있느냐를 체크해가지고 그 질환이 의심되면 잽싸게 산부인과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 임상의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과는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 과 아니고 이머전시한 부인과는 우리가 백지 홀딩했다가 나중에 덮어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정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39세 여자인데 오버레이션 때문에 하복부 통증으로 왔습니다. 가끔 여자분들에게 배란하고 난 뒤에 통증을 호소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게 엔도메트리움이 중요합니다. 엔도메트리움이 트리플 라인으로 보이죠. 트리플 라인이 보이고 이 펠빅 캐비티에 플루이드가 보이면 이 사람은 오베레이션 했구나 이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가 펠빅 캐비티에 보이고 또 오바리안 보시면 오바리안 폴리클이 이렇게 보니까 폴리클이 럽처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난소 낭종 파열인데 이 굉장히 좀 헤모페르톤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38살인데 내원일 어제 갑자기 움빌코스 하복부 통증인데 오후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초반을 해보니까 골반각에 플루이드가 보입니다. 플루이드가 보이고 유트러스하고 오바리를 이쪽에 유트러스 유리너를 보는데 유트러스에는 메스라든지 이상 소견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압도멘을 하니까 오바리가 관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쪽에 유트러스는 이상이었고 펠빅 캐비티에 상당량의 플루이드가 보이기 때문에 일단 오바리 쪽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헤모페르토니엄 주트 에토픽 프레그넌시 임프레션으로 보내있는데 나중에 수술 후에서는 랩터 오바리안 시스트 럽처에 인한 헤모페리토니움을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알다시피 이렇게 골반강에 플루이드가 보이면 이거는 저희들 내과나 외과의 병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부인과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에코피 프레그넌시를 퍼스트 임프레션에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상에서 우리가 많이 접촉하는 것이 헤모라지 오바리안 럽처죠. 지금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모레아 오바리안 시스템은 커지면 다양한 소견이 보입니다. 이렇게
제일 많은 게 이제 콜스 루테움 시스템입니다. 오퍼레이션 하고 나서 남았는 오버랩 폴리클이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점점점 커져가지고 생기는데, 이렇게 안에 플루이드 보면 레이스 라이트 스트럭처거나 또는 시스템의 정상 고액부거나 때로는 다양한 그라운드 글라스 패턴이거나 또는 블라드 클롯 등이 리트로트 해가지고 이렇게 메스처럼 보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칼라 도파를 띄우면 이렇게 콜스 루테움 시스템은 바깥쪽에 바스큘라리티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주위에 시스터를 둘러난 바스큘라리티 보이면 이것은 콜스 루테움 시스터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가로 한번 보내주면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액토피 프레그넌시입니다. 37세 여자인데 내원 4일 전부터 우하부 통증으로 왔습니다. 환자가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유트러스는 정상이고, 여기에 보면 아데넥살 쪽에 시스틱 메스가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시스트고 이쪽에는 솔리드 메스가 있고, 솔리드 보시면 이렇게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이것은 코노알 프레그넌시라고 의심이 돼서 부인과로 보냈습니다. 부인과로 보니까 이렇게 자궁에 이 엔도메트리움이 고액으로 보이고, 이렇게 트랜스 바제날로 우측 자궁각에 임신낭이 보입니다. 특히 액토피 프레그넌시 중에서 코노알 프레그넌시는 굉장히 럽처를 빨리 하고 굉장히 중요한 병이니까 빨리 부인과로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여자들 중에서 이제 난 PID가 제법 있습니다. 우리가 PID만 바제나이티스에서 엔도메트라이티스 되고, 그게 살핀자이티스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바리 쪽으로가 튜버 오버리안 컴플렉스, 튜버 오버리안 업세스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이제 간헐적인 발열하고 자꾸 통증을 호소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찰해 보니까 여기에 지금 자궁 내막에 이 사람은 이제 IUD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솔리드 앤드 시스틱 메스가 있고, 솔리드 메스, 시스틱 메스가 있고 통증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열도이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메이션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CT를 찍었습니다. CT 찍으니까 튜브 오바리안 업세스로 진단이 돼서 이 환자는 산부인과로 빨리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드물지만도 IUD를 오래 한 환자 중에서 액티노마이코시스라는 이런 병변이 있습니다. 균이 있습니다. 이 액티노마이코시스는 IUD를 착용한 환자에서 생겼는데, 이 균은 아주 독해가지고 이 펠빅 캐비티를 아주 인베이션 해버립니다. 이 환자는 40세자인데 3일 전부터 하복부 통증, 압통이 발생해가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유리너리 브레드 유트러스인데 이쪽에 아데넥살의 메스가 있고 시스틱 메스, 솔리드 메스가 있습니다. 아주 헬류 신호가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인플레메이션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산부인과로 보내서 산부인과에서 이 방성균적 액티노마이코시스에는 PID로 진단되고, 이 안에 IUD를 제거하고 치료를 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IUD를 설치한 사람에서 이 열이 나고 PID가 있을 때는 반드시 액티노마이코시스 균이한 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골반 염증성 병변은 자궁 내막염에서 이렇게 점점 난간염, 한옥난간, 난소주위염, 난소난간 농양, 그 다음에 골반 복약, 복막염, 농양으로 갑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다 디프렌시에이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환자가 여자가 오고 열이 나고 통증이 있는데 아데넥살 부위에 이렇게 시스틱 솔리드 메스가 있거나 오바리안 팔로피안 튜브가 딜라테이션 되거나 프리드가 보이거나 이러면 지체 없이 부인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ID 중에서 이제 엔도메트라이티스, 좀 더 되면 살핀자이티스, 튜브 오바리안 컴플렉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이드로살핀스, 슈도시스트,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지에 따른 병변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병은 좀 잘 알아봐야 됩니다. 젊은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데 테라토마입니다. 이 양성 성수 기행종이죠. 우리가 이제 발생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솔리드 포션, 시스틱 포션이 같이 생기고 때로는 헤어포리클도 생기고 치아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이는 이 테라토마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거는 이제 급성 통증이 아니고 조금 만성 통증으로 자꾸 반복하는 통증입니다. 이런 젊은 여성이 생길 때 이런 솔리드 시스틱 메스가 보이고 이럴 때는 이 테라토마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테라토마 다음에 이 테라토마에서는 여러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이렇게 시스트가 있고 솔리드 모이스트, 드모이드 브레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펜 노즐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솔리드 포션, 시스틱 포션이 있고 이렇게 스파이크에 솔리드 포션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여성한테 봤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아주 팩글로뷸이 있기도 하고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튜머가 되겠습니다. 난소에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즘이 있고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즘이 있습니다. 시러스가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여자가 58세인데 1개월 발생한 자국 통증으로 봤습니다. 보시면 솔리드 포션하고 시스틱 포션이 이렇게 관찰되는 종괴가 있습니다. 이 종괴에서 이 환자는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즘을 의심해가지고 이 나중에는 시러스 시스틱 캔서 칼시노마로 진단됐습니다. 두 개 중에서 시러스가 전체 난소의 상피성 종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점액성은 시러스보다 적습니다. 발생 빈도가 장애성이 훨씬 많고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즘은 솔리드 포션, 시스틱 포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파피러리 그로잉 하면서 이 솔리드 포션에 혈관이 증가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패턴을 시러스 보이고 솔리드 시스틱 보이고 솔리드 포션 뮤랄 노들이 보이고 칼라 신호가 보일 때는 시러스 아데노카시노마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시러스에 이런 셉툼을 가지는 수도 있고 셉툼에 바스큘라리티 생깁니다. 자,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 이 셉툼이 여러 개 있고 거기에 셉툼에 칼라 도플라가 보이면 이런 패턴을 보이면 이 뮤시너스 아데노카시노마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궁근종입니다. 자궁근종이 커져가지고 유리너리 브레드를 압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궁근종이 골반통으로 호소했는데 나중에 자궁근종으로 진단이 됩니다. 때로는 이 자궁근종이 특히 자궁종에서 서브시로살 마이오마 경우에는 이 자궁근종이 토전되거나 또는 자궁근종에서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바리안 튜머하고 서브시로살 마이오마의 감별점은 이 메스하고 유트러스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혈류 신호가 보이면 이것은 바로 서브시로살 마이오마가 됩니다. 오바리안 튜머는 바깥에서 라테랄 쪽에서 혈류가 신호가 들어오는 그걸 보고 우리가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브무코살 마이오마입니다. 이거는 이제 엔도메트리움을 압박해가지고 통증을 일으키고 서브시로살 마이오마는 이 커져가지고 토전이 되거나 때로는 이 펠빅 캐비티 쪽에 메스가 맞춰져가 병원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이 특히 내과, 외과, 가정의학 선생님은 여자가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할 병은 엑토픽 프레그넌시, 두 번째는 오바리안 시스트 럽처, 세 번째는 오바리안 토전,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마이오마, 서브시로살 마이오마나 서브무코살 마이오마, 그 다음에 우리가 오바리안 튜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 여성에서 오면 오바리안 튜머 중에서 아까 말씀 테라토마나 또는 엔도메트리오마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임 여정에서는 마이오마 또는 또 중고정에서는 우리가 오바리안 튜머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산부인과 질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
저희 강연의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을 아주 쉽고 재밌게 강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기 점심시간이 조금 너무 지나서요. 예, 질문은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받는 걸로. 이 강의 PPT가 필요하시면 저희 김일봉 대표로 연락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로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잘 진행해 주신 박일영 조항주 두 분.